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7월 22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시작된 이후로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을 보면은 너무나 경제 현실을 모르거나 또 현장을 참 모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이라고 해봤자 한 3개 정도로 요약될 수가 있죠. 첫 번째, 일본에 의존하던 소재와 부품을 국산화하겠다. 수입 다변화를 하겠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죠. 자, 두 번째는 WTO에 제소하겠다. 자,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자, 세 번째는 미국에 어떤 도움을 요청하겠다. 이 한일 갈등을 중재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겠다. 네, 세 번째도 아직까지는 지금 이행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들이 너무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당장의 불을 끄기에는 미흡한 조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현실감, 어떤 현장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한 것 아닌가, 너무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였나요? 어떤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면은 오히려 일본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는 왜 전문가죠?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전문가죠. 그리고 경제 실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전문가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내놓는 어떤 분석이라든가 대책이라는 것들은 그저 책상에 앉아서 책으로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의 어떤 분석과 대책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조금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분은 현재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주환 연구위원입니다. 지난 정경련이 열었던 그 일본 경제보복 긴급 세미나에서도 발제자로 참여를 한 바 있고 최근 여러 언론 매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국내 반도체 산업을 가장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잘 아는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반도체 회사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등에서 7년 이상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 공정 분야 엔지니어로 일을 했고, 디램 개발 그리고 디램을 양산하는 업무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반도체 산업 A부터 Z까지 정말 아주 잘 아시는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하나금융연구소에서 이 반도체 산업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여러 의견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리고 세미나에서 발언한 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일본 경제가 더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매체가 이 연구위원에게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했느냐? 네, 이분은 글로벌 밸류 체인을 통해서 보면은 금방 답이 나온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일본은 소재와 부품을 우리 쪽에 공급을 하죠. 우리는 그 소재 부품을 가져다가 가공을 해서 중간재를 만들거나 반 제품을 만들거나 완제품을 만들어서 중국 등지로 수출을 합니다. 중국은 반도체와 같은 이러한 부품을 또 우리에게 수입을 해서 각종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이런 것이 하나의 일본, 한국, 중국으로 흐르는 이러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글로벌 밸류 체인이죠. 자, 여기를 통해서 보면 답이 나온다. 이번에 수출 규제 대상이 된 3개 품목,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불화수소, 그리고 폴리이미드, 이 3개 품목에 한정해서 보면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이 품목의 어떤 수입 금액이 기껏 해봐야 1년에 5천억에서 6천억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일본에서 5천억, 6천억 상당의 소재와 부품을 수입해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데, 그 수출 금액은 연간 작년 기준으로 약 150조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협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러한 필수 소재가 이 공급이 막혀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150조에 이르는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구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6천억을 잃는 것이지만 이 6천억이라는 게 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이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네, 반도체가 수출에서 거의 뭐 20%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반도체 이 수출이 정말 이만큼의 타격을 입게 되면 그 피해는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연구위원은 우리가 일본과의 어떤 무역에서 연간 250조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파는 것보다는 사서 써야 되는 게 훨씬 많다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일본으로부터 오는 소재나 수입이 없으면 만들 수조차 없는 쪽이 훨씬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게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수출 규제 품목이 지금 세계에서 아니면 뭐 1120개에 이르는 이러한 품목으로 더 확대될 경우에 우리가 입을 어떤 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일본에서 관리하는 이 전략 물자 리스트는 15개 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대체로 뭐 이런 분류 기준입니다. 뭐 첨단 소재, 전자, 센서, 광학, 뭐 정밀 기기 등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또 지금 규제 대상이 된 이 세 개의 물질은 화학 무기로 분류된 이런 화학 물질 이 속에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전략 물자 리스트에 들어있는 모든 물질들이 다 반도체와 관련이 없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반도체에 들어가는 웨이퍼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제조 전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공장 자동화 관련된 부분, 공장 설비에서 실제 웨이퍼를 하나하나 이게 움직이는 로봇도 포함되어 있고, 또 테스트, 또 측정 장비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2차 전지와 같은 배터리류, 그리고 광학 센서와 같은 정밀 측정 장치,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뭐 증착 장비,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모든 반도체와 연관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 규제가 더 확대가 되면은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에 수출 규제 대상이 된 3개 품목 중에 2개, 포토레지스트와 이 불화수소는 정말 이 반도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이 굉장히 정교하게 준비해서 이 규제 조치를 실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반도체만 보면은 포토 공정 그리고 엣치 공정의 소재를 지금 수출 규제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라는 것은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파내서 입체적으로 회로 패턴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서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이 포토 공정, 그리고 조각을, 그러니까 회로를 새겨 넣는 공정이 엣치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두 공정을 무수히 반복해야지만 이 반도체라는 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 포토 공정과 엣치 공정, 여기에 들어가는 이 두 가지 소재 없이는 이 반도체 자체는 생산이 될 수 없다. 네, 그런데 이 연구위원회 발언에 따르면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등이 그렇게 충분하게 재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타이트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어떤 중재에 어떤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굉장히 잘라 말했습니다. 립 서비스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미국으로서, 그러니까 제3국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이죠. 또 미국이 중국에 했던 조치들을 일본이 지금 뭐 따라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명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반도체를 사용하는 국가가 이제 중국과 미국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이용해서 뭐 컴퓨터 등 뭐 IT, 여러 스마트폰, 뭐 완제품을 만드는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미국 등의 IT 기업들이 보유한 반도체 소재가 완전히 소진되어서 필요한 물건을 뭐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뭐 최소한 이것이 6개월 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개입할 수 있겠지만, 그 시점에는 또 일본이 이 수출 규제를 잠시 풀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 규제가 글쎄요, 일본 입장에서 이것을 풀었다 조였다 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어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미국의 어떤 중재 가능성, 개입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서 쓰는 소재를 국산으로 아니면 다른 뭐 중국산이나 러시아산으로 대체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지적에 대해서도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대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도 이 순도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굉장한 격차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은 불화수소 스펙이 99.99999 해서 소수점 이하의 9가 12개입니다. 그래서 12.9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순도를 지금 이 일본 업체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 업체가 만든 불화수소 뭐 97%짜리도 있고 아주 뭐 고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99.99999 정도까지는 있다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거는 써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연구위원은 99.99가 999가 되고 9999가 되고, 그러니까 이 소수점 이하의 9 하나가 늘어나는 이것이 상당한 수준의 격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뛰어넘을 수 없는, 단기간에 뛰어넘을 수 없는 격차라고 이 엔지니어 출신 이분은, 이 연구위원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격차가 난다라는 것은 차이가 나는 제품을 썼을 때 이 반도체 공정에서 나쁜 영향을 굉장히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반도체 공정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성분의 똑같은 스펙의 제품을 사와도 이걸 사용해 보면은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거죠. 반도체 칩이 작동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웨이퍼 전체가 다 죽어버릴 수도 있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여기 업체 거를 쓰다가 다른 업체 걸로 이 어떤 제품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제품을 가지고 여러 차례 아주 검증을 해야지만 동일한 퍼포먼스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이 테스트하는 기간이 보통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하니까 쉽게 다른 제품으로 다른 나라 것으로 바꿔라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 하나인 WTO 제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한다라는 게 이긴다라는 보장도 없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WTO의 제소에도 밀릴 게 없다라고 지금 현재 일본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전략물자는 통제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 WTO 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에서 그동안 한국에 특혜를 줬던 것도 맞다. 왜냐하면 일본의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는 20여 개국이 올라와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만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우리가 나머지 국가에는 그동안 무역 제재를 해온 것이라는 뜻이냐라고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WTO 제소도 굉장히 결과가 불확실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정말 현장을 너무 모르면서 감정적인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장을 잘 알고 또 지금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줄 아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발 좀 많이 좀 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실효적인 대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